우리 아이 집중력 이제 120% 활용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적당히 강의하고 질문 중심으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학습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 학습 심리학, 주의력 집중을 위한 코칭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챕터 1. 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그 성적이라고 하면 뭐 아직까지는 뭐 성적에 조금 덜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곧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학습 심리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사람의 사고는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직관적 사고와 노력을 요하는 시스템 2 사고가 있어요. 직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복된 거, 훈련된 거, 익숙한 거. 그래서 익숙한 것을 아까는 처음엔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 2의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스템 1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젓가락질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젓가락질을 잘하게 되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노력을 요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다가 그게 익숙해지게끔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나 사고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역할이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을 봤을 때 너무 익숙하게 잘 풀고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학습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죠. 아까 그런 경우 어머니들 그것도 네 실력이다 라고 하셨는데 계산 실수를 하는 아이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계산 실수하는 아이들. 우리 학습지 많이 하잖아요. 연산이든 수학에 한번 반복을 한다면 하면 국어도 읽다 보면은 아는 건데 딱 틀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들은 채점을 해주다가 이제 너 이거 틀렸어. 3번 틀렸어. 다시 풀어봐. 라고 보통을 해요. 그럼 다시 풀면은 그 아이들이 다시 제대로 풀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습관은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 성격이 급한 아이들이나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아이들이 이런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으면 채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채점을 아예 하지 않고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틀린 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가 분명히 반응을 보이겠죠. 엄마 뭘 틀렸는지 알려줘. 뭐가 틀렸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또 그냥 풀으라고 하세요. 그럼 아이가 꾸역꾸역 처음부터 1번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게 또 틀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또 틀린 게 보이네.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개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좀 성격이 자꾸 아는 문제를 틀린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풀 때 제대로 꼼꼼하게 푸는 습관이 생겨요. 두 번째 방법은 문제를 글로 쓰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글로 쓰는 방법. 그게 뭐냐면 속도를 좀 늦추면서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학습은 노력을 요하는 사고로 시작되는데 그 노력을 요하는 사고가 끝나게 되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모르는 문제는 노력을 요하는 사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휴먼 터치에서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또 엄마들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일 거고요. 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자녀가 주도적인 유형인지 사교적 유형인지 안정적 유형인지 신중한 유형인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도적인 아이예요. 주도적인 아이들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길 바래요. 그런 아이한테 만약에 엄마들이 야, 너 숙제 왜 제대로 안 했어? 너 빨리 숙제해! 라고 하면은 반대로 하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해서 하기 싫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교적인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봤을 때 제일 좀 속 터질 수가 있어요. 이거 숙제 좀 하나 보면은 또 딴짓하고 있고 하나 보면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의 특징이긴 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 아이들은요, 뭐 하나 할 때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다가 조금 다른 것들을 화제를 전환하다 또 다시 집중하고 이런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집중하는 시간을 그러니까는 집중하는 시간을 무조건 1시간 해야 돼 정해놓은 것보다 뭐 처음에는 10분만 집중하다가 좀 15분, 20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아이들은요. 엉덩이는 제일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경우들이기도 해요. 제일 변화를 싫어하고 뭔가 우직하게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엄마들이 옆에서 사실 좀 살펴봐줘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지, 아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지 엄마가 옆에서 좀 주도형과 달리 좀 같이 해줘야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요. 완벽주의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해야지만 넘어가요. 이런 친구들 있죠. 시험지에 체크가 돼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틀리면요. 할 때까지 하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조금 꼼꼼해서 학습적인 능력을, 학습적인 어떤 태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좀 나무만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목표를 좀 정해서 가야 되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목표를 정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속도감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반두라라는 사람이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기 효능감 많이 들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글을 읽어보면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능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진짜 잘하는 아이들인데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아이들은요.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남편이 그 외국어 뭐 이렇게 기업 출강하는 일을 하다가 조그맣게 뭐 이렇게 근처에 이제 영어 학원을 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어민들도 같이 하고 이제 뭐 영어 학원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중에서 원어민이 있으니까 영어 유치원 다녔던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요. 얘가 어릴 때부터 영유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진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잖아요. 입 밖에도 안 내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 돈을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다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이랑 이제 하루 이틀 이제 하다 보면 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영어 하기 싫어가지고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아이들은 뭐 2학년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왜 안 할까? 거기 안에 꼭 어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 안에 또 어른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애는 영어 유치원을 3년 내내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혹은 지나가다가 외국인들 만날 상황이 됐어요. 그 엄마들 중에서도 좀 약간 주책맞은 어머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 영어 배웠잖아. 가가지고 주문 좀 해봐라. 저 가서 니 햄버거 좀 시켜봐봐. 엄마 영어 몰라. 니가 잘하잖아. 한번 해봐. 근데요, 아이들 중에서도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아까 얘기했던 사교적이거나 중시성 있는 아이들은요, 가가지고 엄마 내가 한번 해보고 올게. 헬로 하면서 막 대가는 영어를 하면서도 자기가 주문해갖고 와요. 그런데 안정적인 유형이나 신중한 유형들은 내성적 유형이에요. 내성적인 아이한테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있다고 가서 인사해 한다고 한국말로도 인사 못해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런데 그걸 심지어 영어로 하라고 그러면은 더 힘들겠죠. 심리적으로. 그러면 딱 거기서 나오죠. 야, 니는 영어 유치원은 3년이나 다녔는데 인사 말 한마디 못하나?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나? 이 말이요. 비수의 꽃이죠. 트라우마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영어 유치원을 3년 동안이나 다녔고 누구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확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효능감 높은 아이들은요, 그냥 가가지고 헬로 하와이유. 와, 너는 아이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와, 너는 자신감 진짜 좋다. 너 정말 누구한테 말을 먼저 건다라는 것은, 영어로 건다는 것은 정말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나는 영어를 잘해. 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이한테 푸시를 하면요,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아까 코칭적 대화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엄마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조금 죽이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욕을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학습된 무기력은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요 밑에는요, 자, 나무판을 이렇게 요 코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자, 코에 닿는 부분을 톡 치면 밑에는 전기가 나오거든요. 밑에가 전기가 지글지글 나오니까 얼마나 따갑겠어요. 실제로 24마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나무를 톡 치면요, 전기가 멈춘다라는 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톡 치면, 코로 톡 치면 전기가 멈춰요. 1번 그룹은요. 2번 그룹은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목줄은 다 묶여 있죠. 세 번째는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면 목줄은 다 풀었어요. 목줄은 다 푼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줬더니 이 아이는요, 이 나무, 그죠? 이 뭐라 그러죠? 여기를 뛰어넘었어요. 뜀틀을 뛰어넘고 전기가 없는 쪽으로 달아났어요. 여기는요, 전기 충격을 줬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름시름 그냥 전기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마지막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던 아이는요, 전기가 오니까 첫 번째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뛰어넘었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좀 무섭긴 하죠. 그죠? 아이한테요, 지속적으로요,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나? 니 그건 가능하겠나? 네가? 아이고 설마. 어쭈? 아유, 이거 안 된다. 네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아이를 누르는 말들이에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다친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흘리잖아. 아, 니 하지마라. 니 못한다. 엄마 할게. 엄마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늘 못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다 보면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게 돼요. 실제로 아무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실험처럼 아이가 뭔가 했을 때, 시도를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취감을 맛본 아이들은요, 그 행동을 도전하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건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요, 엄마들한테는요, 아이들 어휘력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휘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엄마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한국 엄마는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요, 화면은 그래도 조금 보셨으니까 약간 추론하면서 들을게요. 문제를 푸는 동안 바로 개입을 해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앞 단어는 뒷 단어는 바꿔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엄마는 아이가 푸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좀 불쌍한 눈을 쳐다보니까 이제 힌트를 준다라는 게 이제 질문식으로 했죠.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에는 뭐가 있지? 라고 했더니 아이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과 이 단어랑 계속 매칭을 하면서 뭐는 아니죠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는 대답해 줄 수 없어. 이게 규칙이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 한국 아이가요, 만약에 그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면 뭐 당연히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와, 기쁘다. 와, 성취했다. 이런 감정일까요? 아, 다행이다. 감정일까요? 다행이다죠. 그죠? 네. 아마 안도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도감은요, 아이보다는요, 엄마가 더 가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다시 그런 대회에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건 뭐죠? 엄마죠. 옆에 있어줄 엄마. 그리고 그 아이는 특별히 나는 어디 나가야 되겠다, 나 뭘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거든요.
벼룩이 4m를 뛰거든요. 근데 컵 안에 넣고요. 뚜껑을 닫아요. 요 안에서만 뛰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었어. 벼룩은 다시 밖으로 튀어나올까요? 딱 요 안에서만 뛴다는 거예요. 딱 요만큼만. 이 차단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미국 엄마는 어떻게 했냐.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 아이가 그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이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무조건 감정 읽어주라 했죠. 아우 야 너무 아깝다. 속상했겠다. 아우 야 너무 감정 읽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 찾기. 야 마이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보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풀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마이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 스스로 풀었어.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마이클 뭐 너는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했어? 그 감정을 찾아내요.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마음 그렇게 지지, 격려, 칭찬, 인정을 받은 아이는요.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아 엄마 진짜 아까운 다음에 또 해볼래. 나 또 도전해보고 싶어. 실패에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패스를 했어요. 그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뭘까? 성취감이죠. 오롯이 그 성취감은 본인의 성취감, 본인 거예요. 그 성취감을요. 자주 느끼면요. 아이들은요. 계속 또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작은 거지만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못 믿어요. 뭔가 어설퍼요. 뭔가 불편하고 내가 봐도 아 이건 아닌데 너무 비효율적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기획하고 만들고 혹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게 담은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방과 후 시작을 했거든요. 방과 후 학교 초등학교 방과 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야 방과 후니 영어 지금 안 다니니까 영어 해라. 방금은 너가 학교에는 수학이 잘 돼 있다더라. 수학 요번에 하나 넣고 니 운동은 영어 안 하니까 니 음악 줄렁이 요번에 하나 넣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나 카이로 뭐 꼭 듣고 싶고 그리고 나는 실험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 골드버그 그거 계속 하고 싶어.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넌 너무 좋더라. 그럼 이제 엄마가 야 처음부터 과학이가 아니면 편식 하나 편식 골고루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소소하게 결정하고 큰 거 아니잖아요. 큰 거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유도 물어보고 너가 이걸 왜 결정해서 왜 이렇게 스케줄 짰니? 왜 이렇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엄마 그래도 나는 쉬는 시간에 30분 정도 뜨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난 친구들하고 뭐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 이렇게 하고 싶다서 말이야. 그럼 그 시간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번 여름에는 이드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해가지고 한번 2박 3일 여행 기획을 해봐.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선이라 하더라도 이드나 한 번만 그러면 조금 더 수정해볼까? 어떤 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해서 한 2번, 3번 정도는 빠꾸를 주더라도 기획한 대로 엄마들이, 아빠들이 한번 따라줘 보라는 거예요. 지도 알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엄마 이번에는 여행을 내가 좀 이렇게 짰는데 내년엔 진짜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기획력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드나 이럴 때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라면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으니? 네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것 같으니? 라고 하면 아이가 뭔가 엄마 알았다. 내가 500만 줘봐라. 1000원만 줘봐라. 내가 걔랑 그럼 화해하고 올게. 그냥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했을 때 그리고 와서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친구가 이해해 주더라.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그래? 와 잘했으면 칭찬. 아까 얘기했던 칭찬. 잘 못했을 때는 피드백. 어떻게 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은요. 칭찬인데요. 그냥 칭찬은요. 효과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지방 청소를 스스로 했어요. 이야, 니 방 청소했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뭐 이런 말 생략을 하시겠지만 방 청소했네. 잘했다. 잘했다는요. 평가예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행동을 그렇게 크게 강화시키지 않아요. 칭찬을 하는 이유는요. 그 행동을 keep going 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칭찬보다는요. 못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잘하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잘 관찰해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행동, 사람, 감사의 순으로 얘기합니다. 행동 20%, 사람 한 50%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 한 20, 30%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든아, 네가 방 청소를 했네. 방 청소를 했구나. 행동이죠. 방 청소라는 행동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 극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의 노력한 거. 네가 아침 시간에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애써줬구나. 네가 엄마가 바쁜 걸 알고 노력해줬구나. 엄마를 도와줬구나. 네가 애쓴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기여한 거에 대한 행동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요. 쭉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해요. 혹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참 도움된다. 너한테 참 많이 배운다. 혹은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참 고맙다. 네가 이런 잘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참 뿌듯하다. 엄마의 감정이나 엄마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도 돼요. 다시 말하면 야, 네 청소를 했네. 네 방을 청소를 해? 이것보다는 이들아 네가 청소를 했구나. 와, 너도 바빴을 텐데 조금 더 TV도 보고 싶었을 텐데 네가 네 스스로를 절제했구나. 네가 노력했구나. 네가 배려했구나. 이게 뭐냐면 사실 인성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가요. 네가 엄마 얘기를 경청해줬구나. 네가 양보를 했구나. 이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적인 인정. 그렇게 하니 엄마가 참 크게 도움된다. 참 감사하다. 이게 온전하게 칭찬이어야 아이가 정말 그 행동을 반복해요.